오늘 이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과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기능 또한 굉장히 유용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높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마트폰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제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맨 위에예요. 여기 맨 위에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더라도 내 스마트폰이 어떤 상태인지 안다라고 해서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자, 보시게 되면 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맨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U 플러스라고 있죠.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예요.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맨 위에 상태 표시줄을 보게 되면요. 내가 사용하는 통신사에 따라 여기 마크가 다를 거예요. 물론 여기 화면에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통신사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무슨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원 버튼을 껐다가 켜시게 되면 내가 활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채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부채꼴 모양으로 변하죠. 그런데 내가 와이파이가 연결됐던 곳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는 숫자 5G나 LTE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속도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내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화면 구성이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삼성폰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르륵 내리게 되면 어떤 화면이 보이죠? 한번 더 내려볼게요. 이 화면은 뭐냐면 퀵 패널이라고 해요. 이게 명칭은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명칭 또한 좀 이해를 하시면 약간 좀 이용하실 때 좀 편리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퀵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죠. 이거는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제가 꾹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와이파이 주소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잠겨져 있는 곳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들어왔냐면 여기에서 여기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QR코드라고 보이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이 기능은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게 뭐냐면 제 와이파이에 QR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비밀번호 입력 없이 U 플러스하고 제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 주소가 나오죠. 다른 기기를 연결하려면 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네, 저희 집을 기준을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내 와이파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너희 집 와이파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쵸? 그럼 와이파이 주소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와이파이는 열쇠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또 비밀번호를 눌러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부분을 다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이 QR코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제 QR코드를 딱 보여주게 되면 상대방이 비밀번호 없이 그리고 와이파이 주소 없이 바로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매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와이파이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 QR코드를 딱 벽에다 붙이기만 하시면 많은 고객들이나 손님들이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와이파이가 그냥 연결이 됩니다. 비밀번호 필요 없이 또한 주소를 찾을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 또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자, 이제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지 저장은요,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홈 버튼 눌러서 제가 갤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만의 와이파이 QR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들어가는 경로만 아신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스르륵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와이파이와 저의 모바일 데이터가 두 개가 동시에 켜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바일 데이터를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와이파이를 끄거나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모바일 데이터를 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 동시에 켜져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잡히냐면요.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가 먼저 잡힙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바일 데이터가 소모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켜놓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이거를 모르신 상태에서 끄고 와이파이를 사용했다가 집에 가시면 왜 핸드폰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켜놓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와이파이가 자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좋은 기능이요. 화면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요,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 미러링 핸드폰 연결 자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기능은 뭐냐면 제 스마트폰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누군가한테 내가 스마트폰을 어디 들어가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화면 녹화하고 싶어요. 그럼 유튜브에 지금 현재, 자, 잠시만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화면 녹화를 하려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르륵 내려주죠. 그리고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소리 설정을 안 함을 선택하시게 되면 소리가 전혀 녹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를 누르신 상태에서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영상과 소리가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디어 및 마이크를 누르신 상태에서 녹화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과 그다음에 여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나 음악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조차도 다 같이 동시에 녹화되는 기능이 세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필요시에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이것 또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편하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능으로 또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꼭 활용해 보세요. 자,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보이실까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버튼 모양의 3개인데 저는 4개죠. 제가 이거 4개는 설정했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이 3개만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동그라미 버튼을요. 홈 버튼이라고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갔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 화면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갔던지 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화면으로. 그리고 왼쪽에 세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행의 버튼이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폰 어디 갔는지 경로가 다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전에 네이버를 갔다가 블로그를 갔었네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갔고 카카오톡도 갔고 설정도 갔었네요.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눴던 우리 설정, 그 네트워크 공유, 와이파이도 갔었고 갤러리에서 또 확인을 했었죠. 유튜브도 갔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세로 삼선의 최근 실행의 버튼입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져 있지만 이 기능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숨어 있는데 이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설정이라는 버튼이 바로 보이지만 여기 홈 화면에 안 꺼내 놓으신 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르륵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양한 메뉴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자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 돋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보여요. 여기다가 내 B만 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라는 글자가 또 올라오죠. 자,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바라고 중간에 글자가 보이세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버튼 모양이 보일 수 있게끔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스와이프 제스처를 누르게 되면 제가 이제 창을 닫게 되면 얘 버튼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면에 이런 내비게이션 바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버튼을 보일 수 있게끔 설정해서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위치 또한 버튼의 순서 또한 변경이 가능한데요. 저는 위에 있는 버튼 순서가 편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자, 저장이나 완료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홈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자, 홈 버튼. 자, 버튼 눌러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홈 화면이 있고요. 앱스 화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명칭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홈 버튼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이 처음 화면, 바탕화면이라고 했어요. 항상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내가 설치한 앱들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앱들만 꺼내온 화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치한 모든 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 아래에서 위로 살짝 올리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라서 조금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제가 설치한 모든 앱들이 있는 앱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는 두 가지 화면이 있어요. 자, 홈 버튼 누르면 처음으로 가는 홈 화면, 내가 설치한 앱 가운데서 필요한 앱들만 꺼내놓은 화면, 그리고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스르륵 올렸을 때 보이는 많은 앱들이 있는 이곳은 앱스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설치한 모든 앱들이 있는 화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앱들만 꺼내서 여기다가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내가 필요한 앱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도 알겠죠. 자, 그러시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점점점점 보이시는 거는 페이지 수예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자, 저는 지금 앱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필요한 앱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요. 그래서 위쪽에 검색창을 활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을 콕 눌러서 제가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네이버를 찾았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면 밑에 쪽에 더보기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얘가 숨어있는 거예요.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네이버가 보입니다. 얘를 한번 지그시 꾹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홈에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홈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얘가 뒤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다시피 제가 지금 화면이 꽉 찼기 때문에 얘가 빈 공간을 이렇게 찾아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스르륵 올린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창을 눌러서 블로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를 홈 화면, 아까 바탕화면에 갖다 놓으려고 하면 얘를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홈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또 빈 곳을 찾아서 이렇게 스르륵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홈 화면이에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홈 화면의 페이지 수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를 줄였다가 늘렸다가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빈 공간을요. 꾹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좀 구성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게 되면 더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 보셨나요?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서 자, 다시 한번 홈 화면 눌러서 볼게요. 페이지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페이지는 얼마든지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삭제는 어떻게 하냐? 동일한 방법으로 빈 화면을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휴지통 모양 보이시죠?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페이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페이지 수가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는 좀 여러 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선생님들이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 관련된 앱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이버에 관련된 뭐 카페,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이버 메모장이라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찾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폴더라는 걸 만들 거예요. 폴더는 예를 들어서 수납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납장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분류를 해서 딱딱 정리하듯이 옷이면 옷이라는 수납장, 그러면 또 액세서리는 액세서리라는 수납장, 그리고 뭐 모자는 모자라는 수납장으로 만들어서 딱딱 정리하듯이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폴더 박스, 그다음에 네이버는 네이버라는 폴더 박스 이렇게 만들어서 딱딱 거기다가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가 따로따로 있는데 얘네 2개를 하나로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블로그를요, 한번 꾹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자, 네이버 위에다 올려놓는다 생각하시고 갔다가 여기다가 올려보세요. 얘가 도망가죠. 자, 위에다 살짝 올려서 손가락 떼보세요. 그럼 얘가 쏙 들어가면서 폴더, 박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도 우리가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폴더 이름을 한번 콕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네이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회색인데 예쁜 색깔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색깔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무지개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좀 눈에 튀게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 하게 되면 핑크색의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자, 한번 볼게요. X.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만약에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또 여기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네이버 메모라고 한번 제가 메모 있죠. 얘를 추가. 그리고 저는 메일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도 추가, 카페도 추가해서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때요? 네이버라는 폴더 박스 안에 네이버에 관련된 앱들을 싹 넣었어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나는 불필요한 거는 하나 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 가운데서 네이버 메모를 한번 꺼내볼까요? 그러면 얘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밀면 얘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넣고 싶을 때는 꾹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갖다 올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폴더는 자유자재로 또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처음 화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요. 한 화면인데 듀얼이라고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를 해서 2가지 앱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는 네이버를 검색을 하고요. 밑에는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문자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위에는요. 유튜브를 보고요. 밑에는 뭐 네이버를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아래쪽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딱 고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로 3선, 아래쪽에 세로 3선을 누르게 되면 제가 최근 실행의 버튼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디 갔었는지. 자, 저는 아까 유튜브를 갔는데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여기 아이콘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팝업 창이 보이면서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유튜브를 플레이를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자, 얘를 한번 그냥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소리는. 자, 소리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유튜브를 보면서 밑에서 내비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할 수도 있고. 자, 한번 볼까요? 저희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저희 방에 한번 이모티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잠시만요. 이모티콘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 어때요? 유튜브도 보면서 아래쪽 카카오톡도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쵸? 자, 얼마든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바를 움직여서요.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자, 위에 거를 크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당기면은 위쪽이 화면이 또 확대가 되죠. 이렇게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를 먼저 들어갔다가 제가 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마지막 갔던 경로는 네이버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세로 삼선을 눌러서 네이버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분할 화면으로 열기. 그러면 위쪽은 네이버를 활용을 하고요. 아래쪽은요. 뭐 네이버 지도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것 또한 알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좁은 화면이지만 이 좁은 화면에서도 우리가 듀얼 화면이라고 해서 위에 아래 나눠서 두 가지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번에는 설정이라는 곳으로 가서 엣지 패널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거예요. 엣지 패널이라는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면을 캡처를 하게 되면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다르기를 하려고 하면요. 갤러리라는 곳에 가셔서 편집을 눌러서 또 잘라서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엣지 패널이라고 기본적으로 기능이 제공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또 캡처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기 힘들었던 GIF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캡처를 해서 상단에 고정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스르륵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찾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돋보기를 눌러서 찾을 건데 엣지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엣지, 엣지. 그러면 엣지 패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엣지 패널이라고 보이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간쯤에 가시게 되면 엣지 패널이라고 글자가 보이십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파란색으로 한번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널이 먼저 한번 눌러볼까요? 패널. 그러면 지금 저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를 체크해 주세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이렇게 해서 3개를 한번 설정해 주시고 여기 뒤쪽은 선택 사항이에요. 물론 앞쪽도 선택 사항인데 여기를 선택해 주셔야 되만 캡처라는 기능을 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체크하시기를 제가 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3가지가 여기 보실까요? 제 오른쪽에 여기서 이렇게 꺼내놓게 되면 이 3가지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가지 체크한 다음에 자, 여기 꺽쇠 눌러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핸들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핸들은 뭐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진분홍색 있죠? 이게 핸들인데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할 건지, 자, 오른쪽으로 할 건지, 저는 오른쪽이 편해서 오른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깔 또한 이렇게 지정이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색깔. 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무지개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선택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저는 하나 선택해서 완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뭐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짧게, 길게. 여기 또한 너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완료 버튼, 저장 버튼 없어요. 그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억세 눌러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고 우리는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 홈 화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만약에 저는 부분 캡처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얘를 밀어서 당깁니다. 한 번 당기면 지금 이런 아이콘들이 보여요. 다시 한번 당깁니다. 그러면 이런 또 아이콘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당깁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가 계속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면 이런 아이콘들이 보여요. 자, 저가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사각형, 타원형, GIF, 화면의 고정. 이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얘를 움직여서 내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만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화면 캡처는요. 전체 화면이 캡처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자르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 잘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부분 캡처가 가능합니다. 자, 선택했으면 완료 버튼 눌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해도 됩니다. 바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 그리고 갤러리에 가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부분 캡처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죠. 자, 다시 한번 홈 버튼 눌러서 나가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얘를 끌어당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른 거를 또 한번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글자를 또 추출도 해줘요. 뭐냐면 제가 네이버에 가서 명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 가서 제가 여기다가 명언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서 돋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눌러봅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는데 얘는요. 글자만 가지고 와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좋은지. 좋은 글귀가 어디 있을까요? 좋은 글을 잠깐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네기. 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힘들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나는 이 글을 쓰고 싶은데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따로 해가지고 일일이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자 글자만 추출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얘를 한번 밀어봅니다. 그리고 자 사각형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좀 자동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은 글자만 선택할 수 있게 영역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T라는 글자를 한번 눌러주십니다. 어떠십니까? 이 추출하는 이 완벽성이요. 거진 100%예요. 그래서 이 지금 추출됐는데 얘를 복사를 해서요. 저희 방에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카카오톡 방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면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그쵸?
물론 수정도 가능해. 여기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나는 카네기를 지우고 싶다. 아니면 뭐 카네기에다가 이모티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마우스를 안 되네요. 자, 카네기. 이렇게. 짠!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자, 이번에는 또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쌤들이 어떤 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얼굴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여성분들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공유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공유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뜨죠. 톡방에 있으신 분들이 놀라지 않으시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에서 공유 얼굴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진이 예쁠까요? 얼굴만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걸 한번 가지고 올까요? 머리가 조금 그러긴 한데.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얘를 스르륵 밀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타원형 두 번째 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얘가 타원형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얘를 이 꼭지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얼굴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완료. 그리고 공유 버튼 한번 해볼까요? 공유. 자, 이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눌러서 저희 방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겠네. 이렇게 해서 얼굴만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내가 원형에 맞게끔 원형에 맞게끔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자 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적어야 되는데 내가 적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사도 되기도 하지만 상단에 고정돼서 나 이거를 보고 쓸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음, 음. 계좌번호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메모장에다 하나 띄워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예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하기 힘든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상단에 스마트폰 위에다가 고정 메시지로 띄워놓고 내가 활용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농협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3- 뭐 055876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위쪽에 상단에 고정해서 화면을 띄우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스르륵 미신 다음에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동일해요. 자, 그냥 사각형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면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눌러서 나는 이거를 위에다 고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를 핀으로 탁 꽂아 놓죠. 자, 얘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는요, 위쪽 상단에 핀이 콕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 버튼 누르고 아무 데나 이렇게 가도 얘는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계좌번호라고 했지만 이거는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내가 어떤 거를 딱 여기 위에다 띄워놓고 싶다, 뭐 보고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얘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얘를 한번 콕 눌러서 터치해 주세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럼 X 버튼도 보이는데 X만 눌러주시면 얘가 닫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F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GIF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삼각형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 봐요. 그쵸? 근데 GIF라는 것은 내가 삼각형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 블로그 자체에서 얘가 자동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지는 움짤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얘가 동영상처럼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GIF로 제가 이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빨을 밀어서 당깁니다. 그리고 GIF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바가 보이죠?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시요. 자, 여기 지금 바가 있는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녹화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해서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대 15초라고 써있죠. 자, 최대 15초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자, 중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겠어요? 얘가 지금 영상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미지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만들어진 GIF예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홈 버튼 눌러서 자, 갤러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GIF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 올리는 거와 같이 블로그에다 올리게 되면 누군가가 영상 버튼, 플레이 버튼 누르지 않아도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꿀팁입니다. 이 기능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IF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꺼내면 화면 캡처 기능도 있어요. 캡처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이 캡처가 돼요. 일반적으로 화면 캡처를 하시게 되려면 버튼 2개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누르셔야 되죠. 그런데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꺼내서 화면 캡처를 하시게 되면 얘도 갤러리에 화면 캡처가 저장이 되죠. 자, 보시면 그쵸? 이렇게 화면 캡처, 전체 화면 캡처도 하고 또 부분 캡처도 할 수 있고 또 GIF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 글자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도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요. 있기 때문에 얘도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 정말 매일매일 활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꿀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젯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위젯이라는 기능이 뭐냐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 가운데서 그 기능만 쏙 빼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꺼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위젯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홈 버튼 눌렀을 때 화면이 꽉 찼다라고 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꼬집는다 생각하고 얘를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위젯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요. 홈 버튼 눌러서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빈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빈 공간을 꾹 지그시 눌러주셔도 돼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젯을 부르는 그 터치 방법은 꾹 지그시 누르는 방법 또 하나는 꼬집어서 부르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자, 위젯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검색창에요. 여기 한번 콕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디바이스 케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D 바까지만 쳐도 이렇게 글자가 보입니다.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숫자 2가 있다는 것은 디바이스 케어 모양이 2개인데 자, 2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거를 많이 쓰는데 내가 뭐 저장 공간도 보고 싶고 램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케어 빗자루 모양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 거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위에 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터치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추가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추가. 자, 얘가 빈 공간을 또 찾아서 스르르 갔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자, 세로 삼선 눌러볼게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곳을 갔다 왔다 했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 모든 앱들이 지금 현재 닫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지금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스마트폰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자, 모두 닫기를 눌러줘야 얘네들이 다 종료가 돼요. 지금 닫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씩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파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또 이런 디바이스 케어를 가서 우리가 또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이 스마트폰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위젯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얘를 꺼내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얘 버튼만 한번 콕 눌러주면 매일같이 청소가 됩니다. 보이실까요? 지금 램 1.1GB가 확보가 됐대요. 그러면 1.1GB는 쓸모없는 먼지가 많이 쌓였던 파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뭐 사진, 영상, 뭐 파일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청소를 매일 하지만 먼지가 쌓이죠. 그것처럼 청소해줘야 우리 집이 깨끗한 것처럼 내 스마트폰을 청소해주기 위해서는 얘를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스마트폰이 최적화가 되면서 매일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스마트폰을 전원을 껐다가 켜주시는 게 좋은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10분이라도 전원을 껐다가 켜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홈 버튼 눌러볼게요. 아우, 자꾸 핸드폰이 막 버벅거린다 라고 했을 때는 얘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수시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얘가 화면이 움직이다가 고정돼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아까처럼 세로 3선 눌러서 모두 닫기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얘로 한번 청소를 싹 해주게 되면요. 그 버벅거림 현상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최적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젯을 부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빈 곳을 꾹 지그시 눌러도 되고요. 화면을 꼬집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젯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연락처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장을 쳐도 보이죠? 자, 아래 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다이렉트 메시지, 다이렉트 영상 통화, 다이렉트 전화, 연락처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 다이렉트 전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화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 가지 또 경로를 지나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직관적으로 내가 화면에 꺼내서 바로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한번 볼게요.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구를 초대를 추가를 할 건지라고 보여지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저는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저희 딸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상태에서 전화 버튼만 누르면 저희 딸에게 전화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화 버튼을 눌러서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지 찾았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우리 뭐 가족이나 아니면 자주 전화 통화하는 지인들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꺼내놓게 되면은 얼굴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화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분한테 전화 통화가 걸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한테 이 기능으로 활용해서 꺼내 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렇게 꺼내 놓으셔서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드려요.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바로바로 전화 걸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도 이런 기능 알려주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기능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고 조금 더 좀 스마트하게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좀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